장영실, 시계가 필요해요. 장영실은 동네 고을의 관아에서 일하는 노비였어요.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잘 만들고 고치는 재주가 있었지요. 하루는 창고를 둘러보던 사또가 놀라 물었어요. 여기 있는 이 무기들을 영실이 내가 다 고쳐 놓았단 말이냐?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한 것이냐? 저희 동네 마을은 외구가 자주 쳐들어오는 곳이라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고쳐 놓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영실이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하는 게 참 기특하구나. 사또는 흐뭇한 얼굴로 장영실을 칭찬해 주었어요. 어느 날 사또가 장영실을 불러 길 떠날 채비를 하라고 했어요. 내 재주를 우리 고을에서만 쓰는 건 너무 아깝구나. 이번에 널 궁궐의 일꾼으로 보내기로 했다. 궁궐이라는 말에 장영실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저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도 궁궐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상감마마께서 재주 있는 일꾼은 모두 보내라 하셨다. 가서 열심히 일해보아라. 고맙습니다, 사또. 장영실은 곧바로 짐을 싸서 궁궐에 있는 한양으로 떠났어요. 장영실은 궁궐에서도 곧 뛰어난 솜씨로 눈길을 끌었어요. 영실의 손에 들어가면 못 고치는 게 없어. 상감마마께서 저 일은 영실이한테 맡기라고 그러셨대요. 세종도 장영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백성들 살림에 도움이 되는 법이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쓰겠다. 세종은 장영실도 그런 인재 중 하나로 손꼽고 있었지요. 어느 날 세종은 장영실을 부르더니 중국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중국에는 뛰어난 과학기구들이 많다고 들었다. 가서 잘 보고 배워오도록 하라. 중국에 간 장영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중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도 많고 책도 많았지요. 이건 기계의 원리를 풀어놓은 책이네? 저건 처음 보는 물건인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장영실은 부지런히 책을 모으고 무엇이든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하늘을 관찰하는 기구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 기구는 어떻게 만드나요? 장영실의 말에 중국 관리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며 펄쩍 뛰었어요. 그래도 장영실은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자세히 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에 다녀오고 얼마 뒤 세종이 장영실을 불렀어요. 지금 쓰는 물시계가 자꾸 시간이 들려 불편하구나. 내가 제주껏 다시 만들어 보아라. 장영실이 솜씨를 발휘할 좋은 기회였어요. 장영실은 우선 물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릇을 층층으로 놓고 맨 위에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례로 아래쪽 그릇으로 흘러내렸어요. 맨 아래 그릇에는 눈금을 매긴 잣대가 떠 있어요. 시간이 지나 물이 불어난 만큼 잣대가 떠오르니까 그 눈금을 읽으면 시간을 알 수 있지요. 장영실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며 물시계를 어떻게 만들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물이 늘 일정한 속도로 흐르게 해야 해. 잣대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떠올라야 할 텐데. 장영실이 새로 만든 물시계는 시간이 잘 맞고 튼튼했어요. 장영실 덕분에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장영실은
새 물시계를 만든 공으로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거랍니다. 게다가 벼슬까지 받게 되었지요. 얼마 뒤 나라에서 큰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하늘을 관찰하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이었지요. 어느 날 이천대감이 복잡한 설계도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 만들 것은 혼천의로군요. 혼천의는 여러 날이 지난 뒤에야 완성되었어요. 이번에는 왜 이리 오래 걸렸나? 제 생각에는 고리를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만들어 비교해보고 맞는 걸 찾느라 늦었었습니다. 그런데 나리의 설계도가 정확하더군요. 허허허. 궁금한 건 꼭 확인해보는 건 여전하구먼. 장영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덕분에 기구들이 착착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은 완성된 기구로 신하들과 함께 직접 하늘을 관찰해 보았어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큰일을 해냈구려. 세종은 그동안 기구를 만드느라 애쓴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장영실은 그 일을 함께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루는 장영실이 도성 밖으로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어요. 성문 앞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왜 아직까지 성문을 안 여는 거지? 문지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문지기는 마음대로 여나 종소리가 아직 안 들렸잖아. 도성에서는 밤이 되면 성문을 모두 닫았다가 새벽에 다시 열었어요. 성문을 여는 시간은 궁궐에서 종을 쳐서 알려주었지요.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도 그 시간을 알기 위해 필요했던 거예요. 시계를 보는 관리가 졸았나? 혹시 시계가 고장난 건가? 장영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사람들이 발을 동동대며 투덜댔어요. 아, 왜 성문은 제때 안 열고 우리를 추위에 떨게 하나 그래? 장영실은 궁궐에 와서도 새벽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세종도 장영실을 불러 그 일에 대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시계를 지키는 관리가 실수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시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제때 지켜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저도 그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심각한 얼굴로 물었어요. 중국에 자경루라는 게 있다던데 알고 있느냐?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준다는 시계 말입니까? 마침 저도 그 시계를 만들 수 없을까 궁리 중이었습니다. 장영실의 말에 세종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과연 너라면 금세 말이 통할 줄 알았다. 당장 자경루 만드는 일을 시작하라. 세종은 자경루를 잘 만들고 있는지 늘 관심을 보였어요. 세종을 모시는 신하가 장영실을 찾아와 물었어요. 자경루는 언제쯤 완성된 것 같느냐? 상감마마께서는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던데. 장영실은 새삼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장영실은 자나깨나 자경루만 생각했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걷다가도 꿈속에서도 자경루 생각뿐이었지요. 하지만 자경루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다 만들었다 싶으면 종이 울리지 않아 몇 달 동안 애쓴 게 헛수고가 되기도 했지요. 스스로 종을 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물시계를 한참 들여다보던 장영실이 무릎을 탁 쳤어요. 잣대 위에 쇠구슬을 놓으면 되겠군. 잣대가 위로 떠오를 때 쇠구슬을 건드리게 하는 거야. 그 쇠구슬이 굴러가 종을 치는 인형을 움직이게 하자. 장영실은 물시계와 연결되는 기계장치를 만들었어요. 몇 시인지 알려주는 인형이 있으면 좋겠군.
장영실은 시간을 나타내는 인형도 만들어 기기 안에 넣었어요. 오로지 작용료만 생각하고 만드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작용료가 완성되어 사람들 앞에 선보이게 되었어요. 세종과 여러 신하들이 긴장된 얼굴로 작용료를 지켜보았어요. 물시계에서 계속 물이 흐르더니 댕댕 인형이 종을 치며 시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상자의 아래쪽 구멍에서 용 모양 인형이 나왔어요. 아이쿠, 진실하고 용 모양 인형이 나타나네. 하늘에서 내려온 요수상자 같구려. 사람들은 너나 없이 탄성을 터뜨렸어요. 세종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것보다 뛰어난 시계는 없을 것이다. 작용류를 만든 뒤 장영실은 또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젊은 관리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다가와 물었어요. 딸이 뭘 또 그리 만드십니까? 상감마마 가까이에 둘 시계를 하나 만들려고 하네. 작용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야지. 작용료보다 더 뛰어난 시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나리는 그리 재주가 뛰어나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젊은 관리의 말에 장영실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무리 재주를 타고났어도 갈국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네. 자네도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게나. 장영실은 눈길을 돌려 다시 시계 만드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장영실이 작용료를 자, 장영실의 이야기 끝.